우리는 보통 나라는 존재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가끔은 평소에 나와는 전혀 다른 누군가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다른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소설이나 영화, 만화에서도 이런 상황을 이중인격 혹은 다중인격으로 흥미롭게 그려내곤 한다. 특히 황금의 바람에 등장하는 디아블로와 도피오는 한 몸 안에서 서로 다른 인격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더욱 극적으로 표현된다. 물론 실제 해리성 정체감 장애와는 큰 차이가 있겠지만 그 극적인 대비와 전환 과정을 살펴보면 이중인격이란 현상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디아블로와 도피오가 보여주는 이중인격의 면모를 간략히 들여다보고 현실에서의 DID는 과연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자. 황금의 바람에 등장하는 디아블로와 도피오는 둘은 분명 같은 신체를 공유하고 있지만 성격과 행동 양식은 정반대에 가깝다. 냉혹한 보스인 디아블로는 극도로 폭력적이고 잔혹한 면모를 보이는 반면, 도피오는 순진하고 소심한 성격으로 디아블로를 보스라 칭하며 절대 복종한다. 이러한 대비는 마치 여러 인격이 하나의 몸속에 존재하는 DID적 설정을 연상시키는데, 작중에서는 두 인격이 서로 다른 목소리나 말투로 전환되는 순간들이 강렬하게 그려졌다. 예컨대 도피오가 작은 물건을 핸드폰으로 착각하여 허공과 통화하듯 디아블로와 대화하는 장면 은 이중인격 묘사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현실의 DID와 동일한 것은 아니며, 스탠드 능력 같은 만화적 요소가 더해져 캐릭터를 표현한 부분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관계는 한 몸 안에서 전혀 다른 성격들이 교차할 때 개인이 어떻게 사고와 행동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에 이중인격을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만화 속 이중인격 캐릭터인 디아블로와 도피오는 분명 흥미로운 예시지만 현실에서는 이토록 극적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 않다. 임상심리학에서 이중인격과 가장 밀접한 개념은 해리성 정체감 장애로, 이는 한 몸 안에 두 개 이상의 분명하게 구별되는 정체성이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각 정체성은 고유한 기억과 감정, 행동 패턴을 갖고 번갈아 의식을 지배하며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이전 인격의 경험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기도 한다. 특히 어린 시절 반복적 학대나 방임 같은 극심한 트라우마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를 생존하기 위해 정신이 스스로 분산, 분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해리 현상은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쳐 정밀한 진단과 장기적 심리치료가 필수적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DID는 단순한 역할놀이나 과장된 설정이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정신의 극단적 메커니즘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 중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 작품을 보면 냉혹하고 강압적인 디아블로가 파시온의 실제 보스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주도권을 쥔 쪽은 분명 디아블로처럼 보인다. 그러나 도피오 역시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면서 디아블로를 보스라 칭할 뿐 아니라 때론 디아블로의 명령 없이도 스탠드 일부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일부 독자들은 도피오가 어린 시절의 원래 인격이었고 디아블로는 극심한 트라우마나 특별한 사건을 통해 생겨난 강한 보호적 인격이라는 해석을 제기하기도 한다. 실제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보면 최초 인격이 반드시 나머지 인격들의 지배적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며, 자아들이 각기 다른 기능과 강점을 갖고 공존하는 경우도 많다. 마찬가지로 작중에서도 누가 처음부터 존재했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누가 보스가 되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도피오가 스스로를 디아블로의 부하로 여기고 있을 뿐, 전투나 위기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단력과 강함을 보이는 장면이 드물게나마 등장하는데, 이는 두 인격의 힘의 균형이 단순히 우와 열 관계만은 아니란 암시처럼 읽히기도 한다. 이처럼 디아블로 대 도피오가 보여주는 주도권 쟁탈전은 현실의 DID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인격 간 충돌과 협력 구조를 떠올리게 만들며, 독자들로 하여금 이중인격이라는 개념을 보다 극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주요 포인트가 된다. 앞서 디아블로와 도피오를 통해 이중인격이라는 극적 설정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았지만, 실제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다양한 개인사와 심리적 배경을 지닌 복합적 현상이다. 작품에서 두 인격은 하나의 몸을 공유하면서도 극명히 다른 목표와 성격을 띠고 심지어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갈등을 빚는다. 이런 뚜렷한 대비와 극적인 전환은 DID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나, 현실에서는 만화처럼 능력 차이를 보이거나 보스와 부하 관계로 딱 나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실제로는 어린 시절부터 반복된 학대나 방임 등으로 인해 해리가 자아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작동하면서 각각의 인격이 형성되곤 한다. 또한 디아블로와 도피오는 이른바 나쁜 인격과 순진한 인격으로 양분되는 듯한 모습이 두드러지는데, 실제 DID에서는 모든 인격이 명확히 선악을 구분짓기는 어렵다. 어떤 인격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무조건 사악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기보단 트라우마 상황에서 생존 전략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환 후 생기는 기억 공백, 자신이 한 행동을 통째로 잊거나 말투와 취향이 달라지는 등의 변화는 발생해도
하고 대부분 일상적 맥락에서 트리거 포인트가 조용히 일어난다. 결국 디아블로와 도피오는 한 몸 안에 전혀 다른 두 인격이 존재한다는 구조만 놓고 보면 DID와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 임상과는 원인 증상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주인격 캐릭터는 자아가 분화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는 시작에서 한 몸 속에 전혀 다른 누군가가 공존한다면 어떨까라는 물음으로 이중인격, 더 나아가 해리성 정체감 장애의 세계를 엿보기 시작했다. 디아블로와 도피오처럼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는 캐릭터는 만화적 설정이긴 해도 한 인격이 다른 인격을 완전히 모르는 상태로 전환되고 기억과 성격조차 달라진다는 점에서 DID를 쉽게 이해하게 만드는 시각적 장치를 제공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린 시절의 극심한 트라우마, 복합적인 심리적 갈등 등이 얽혀야만 한 몸 안에 여러 정체성이 생기고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해리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하여 처음에 던졌던 만약 내 안에 전혀 다른 사람이 있다면? 이라는 상상은 단순 호기심을 넘어 자아란 무엇인가라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진다. 만화적 장치가 주는 과장된 긴장감에서조차 우리는 한 인간이 얼마나 섬세하고 복합적인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 끝에 다다르면 처음의 물음이 비단 허구 속 캐릭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가